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과목에서 4등급 이하인 학생은 사실 인서울 지원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발 전 과목에서 4등급 이하다 공부해 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6평 성적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화두가 되고 있는 확통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우리가 왜 확통으로 런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과로 대학을 가고 싶을 때 어떤 상황에서 확통런을 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 작년에 가장 화두가 됐었던 부분은 이제 사탐런이죠.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과탐 필수 영역을 폐지하면서 사탐런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게 확통런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작년에 핵심이었던 사탐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실제로 작년에 응시 인원 자체가 처음으로 사회문화가 1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6평이 되기도 전에 3월부터 미리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작년엔 그래도 6평까지는 이제 과탐으로 응시하고 이후에 런을 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이미 3월 학력평가부터 사무는 15만을 찍는 등 겨울방학부터 미리 사탐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확통런입니다. 실제로 지금 고3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확통이 3만 명 이상 늘었고, 미적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인원이 오히려 더 줄어든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3만 그렇게 옮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수로 보더라도 실제로 확통 사탐의 비율이 매우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적 기하를 응시하는 인원 자체가 비중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가나형 시절에는 가형끼리 따로 평균을 내고 가형끼리 따로 표준 편차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 받는 부분이 많이 어려웠고, 가형을 응시해서 문과로,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할 메리트가 전혀 없었던 거죠. 나형끼리 따로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내다 보니까 거의 항상 나형 같은 경우가 표준 점수 자체가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형에 가산점이 없는 대학을 쓰는 건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쓸 이유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1, 5 교육과정 개정이 넘어오면서 통합형 수능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가형은 미적, 기하, 확통이 시험 범위였어요. 나형은 수원, 수투, 확통이고요. 근데 나형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원, 수투, 확통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하와 확통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적 하나만 응시하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학업 부담이 그 시절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의 통합형 수능으로 되면서 점수를 내는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결국 나온 내 원점수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계산을 했다면, 지금도 공통 과목 점수에 대해서는 확통 응시자가 공통해서 60점을 받거나 아니면 미적 응시자가 공통해서 60점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표준 점수 자체는 동일하게 도출이 됩니다. 다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다르게 이제 조정 점수라고 해서 조정을 거치는데, 나와 있는 식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좀 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확통을 22점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작년 7월 더프 기준으로 보면은 조정 점수가 65.1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적 14점 학생 같은 경우는 조정 점수가 60.49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 점수 부분에서 확통이 점수가 조금만 더 높았을 때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통과 미적이 난이도에 비해서는 등급 컷의 갭 차이가 생각보다 덜 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재수생이 응시하다 보니까 응시자의 상대적인 수준이 더 높고, 실제로 수능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은 평균 점수 자체는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가 확통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난이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정 점수가 이 정도까지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도 보통은 한 7에서 8점,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미적과 확통과의 등급컷 차이가 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 미적과 확통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사실 7점에서 8점 정도의 등급컷 차이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단순 학습량만 놓고 보더라도 미적 개념이 확통 개념에 비해서 분량이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만큼 외워야 될 공식들도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미적 14점을 받을 바엔 그냥 확통 22점을 받는 게 더 낫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면서 확통런이 올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적을 학습할 시간에 확통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렇게 줄어든 학습 시간을 공통에 더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탐런을 하는 이유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탐이 약 2과목 학습 시간이 과탐 1과목의 학습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탐런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주요한 이유는 사탐을 함으로써 국영수 학습할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탐런을 하는 것처럼 지금 확통런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통이 이렇게 유리한데 무조건적으로 확통으로 넘어가는 것이 낫냐? 그리고 사탐런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냥 사탐으로 넘어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내 성적에 따라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할지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과목 선택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과탐 가산점 그리고 미적 기하의 가산점을 정리해둔 표입니다. 연, 고, 서성, 한, 중경, 외시, 이, 건, 동, 숙, 숭실, 세종 대 같은 경우는 과탐을 이제 우리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 간 표준 점수에는 좀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불리가 있고, 그런 유불리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100분위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정해져 있는 건데요. 이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작년 고려대의 경우는 사탐 따로 과탐 따로 변환 표준 점수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라든가 성균관대, 한양대 등등의 많은 대학들이 사과탐 통합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세대도 3%, 한양대도 3%, 똑같은 3% 가산이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과탐 2컷이랑 대응되는 사탐 점수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숭실대 이상의 대학에서는 과탐이 그래도 한 2등급 커트라인 정도는 나와야지 이과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점수를 사탐으로 내려면 1, 2등급 중간 정도에서 좀 차이가 큰 대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탐으로 넘어갈지 여부는 내가 인서울 대학을 가고 싶다. 그리고 인서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 환급 같은 경우는 1월에 샀을 경우는 세종대까지 환급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세종대 이상의 대학을 내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예 충분히 성적이 높아서 위쪽 대학을 쓸 수 있다. 영어가 1등급이 나오고 수학도 1등급 이상이 나온다. 연세대 정도를 쓸 수 있다라면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대부터 경희대까지는 갭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과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확통론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모든 대학이 미적 기하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 기하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대학들을 보면은 동국, 홍익, 국민, 숭실, 아주, 인하, 세종, 단국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대학 라인이 너무 딱 붙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 자, 가산이 없는 대학 기준으로는 확통으로 그냥 두 문제만 더 맞으면 미적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만 3% 가산을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세 문제의 갭 차이가 발생해요. 그리고 5% 가산을 붙이게 되면은 단순 세 문제로는 메꿀 수 없는 갭 차이가 발생을 하죠. 내가 뭐 국어 그리고 탐구 성적이 한 2등급 정도가 나온다. 그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학이 한 2등급 커트라인이라면 이과로 쓸 수 있는 대학 라인 자체가 딱 한 국민에서 숭실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국어 탐구가 그렇게 2등급 커트라인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통을 가게 된다면 최소 3문제를 더 맞아야지 미적을 하는 것과 점수가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때 라인의 성적 학생들은 네, 저도 확통론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통 기준으로 72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다. 사실상 그 정도 성적으로 동국대, 홍익대를 네, 자연계열로 지원 자체는 어느 정도로 이제 성적을 받아야 되냐면 국어랑 탐구를 다 1등급을 받아야지 동국, 홍익대를 이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옵니다. 사실 그 정도 성적이면은 뭐 한양대 내지는 중앙대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따로 점수 비교는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과로 뭐 공학 계열로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자, 국영탐은 2등급 이상인데 수학이 한 72점 근데 그 72점 중 선택 과목 미적의 점수가 14점 미만이다. 네, 이런 학생들은 확통을 해가지고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국영탐이 다 2등급 이상이면 대학 라인 자체가 동국대 이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통을 함으로써 80점대를 찍는다. 그럴 경우 동국대 이상의 대학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국대부터는 가산이 없기 때문에 확통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에서 과탐이 둘 다 3등급 미만이다. 그 정도 상황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과탐 가산점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가산이 붙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시기에 아직도 과탐이 3등급이 아예 안 나오는 수준이다 라면은 사실 과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탐으로 도망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국영탐이 3등급 커트라인 언저리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미적 선택인데 이제 60점대에다가 미적 선택 과목 점수가 11에서 14점 그러니까 2, 3점을 다 맞거나 아니면 27번 정도까지를 틀린다. 이 정도 성적이면 미적을 유지하되 공통 위주로 학습을 해서 수학 성적을 끌어올려야지 인서울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과목에서 4등급 이하인 학생은 사실 인서울 지원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발 전 과목에서 4등급 이하다 공부해주세요. 그리고 미적과 확통을 선택하는 이제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어차피 이과 학생이든 문과 학생이든 고등학교 시절에 확통을 모두 내신으로 접해보긴 했을 겁니다. 확통 같은 경우는 미적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수투랑은 아예 다른 학문입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확통이 정말 안 맞는 학생들이 간혹 존재해요. 그래서 내신에서 해본 확통이 어느 정도 괜찮았던 학생이라면 확통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 과목에서 4등급 이하인 때 인서울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제발 공부하라고 했던 이유가 경기권에서 그래도 나름 상위권 학교인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입결은 70% 컷 기준으로 다음과 같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국어 3컷, 수학 3컷에 영어 3등급의 과탐으로 2등급을 받는다고 쳐도 82.4라는 환산 점수가 나옵니다. 가천대조차도 거의 대부분의 학과를 못 가는 성적이 333-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과목에서 4등급 이하라면 당연히 인서울을 노리기는 많이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가 아직까지 수능까지 공부한다고 했을 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그래도 좀 집중해서 공부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달려줘야 되고, 입결은 내 성적에 맞춰서 내려와 주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에서 일부 펑크가 많이 일어나긴 했어요. 다만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기회가 나한테 올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에 내 성적을 어느 정도 입결에 맞춰 올리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식이 너무 상이합니다. 서성한 기준으로는, 이과 기준으로는 수학 반영비가 아주 그냥 절대적이고요. 근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중앙대라든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탐구의 반영비가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좀 내 성적 구성과 내가 원하는 대학 라인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과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라면 적어도 모집 요강은 확인을 해보고 내가 지금 성적에서 어떤 과목을 올리는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학습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